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트사커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레전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손꼽히는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의 끝판왕격으로 유연한 드리블과 정교한 볼 컨트롤의 정점이었던 1998년 발롱도르 수상자, 축구 지능에 IQ 200이 있다면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요? 지네딘 지단입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종종 쓰는 기술 중 하나인 마르세유 턴, 과거부터 존재한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가장 유려하게 썼던 지단. 무슬림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지단은 1972년 6월 23일 알제리 이민자 출신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 빈민가 라 카스테안에서 태어난 지네딘 야지드 지단은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마음 편히 사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자체도 우범지역이었고 높은 실직률로 악명이 높았죠. 아버지 스마일 지단은 1953년 알제리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프랑스로 넘어왔고 생계를 위해서 마르세유로 이주합니다. 아버지가 백화점 창구지기와 야간 경비원으로 야근을 하며 피땀 흘려 돈을 모아 아들 지단을 위해 아디다스 축구화를 사주었고 이 일화 때문에 현역 선수 마지막까지 아디다스만을 고수했던 지단이었습니다. 과거 알제리와 프랑스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프랑스에는 알제리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상당히 존재했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단은 13살의 나이에 형이 있던 작은 지역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지단은 놀랍게도 왼쪽 수비수와 리베로 플레이를 하며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를 가르친 코치들은 지단의 볼 컨트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7명을 제치고 직접 골을 넣기도 하는 등 이 천재의 평판은 작은 클럽이던 세프테임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마르세유가 어린 지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AS 칸의 스카우터였던 로우는 그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지단의 볼 컨트롤은 이미 성인 선수로 완성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연습 경기에 투입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터 로우의 기대와는 달리 지단은 리베로 위치에서 최악의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테스트에서 떨어질 수 있었지만 스카우터 로우는 칸 구단에게 일주일만 더 봐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가까스로 지단은 칸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제리 혈통에 대한 차별은 지단과 가족들을 모두 힘들게 했습니다. 지단을 발굴한 칸의 감독 장 바로가 지단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지단은 선수 생활 내내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엔 곧잘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칸의 감독이 라콤브에서 페르난데스로 바뀌고 얼마 안 된 1989년 5월 20일 낭트전에서 지단은 처음으로 프로 무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7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던 지단은 당시 주급이 20만원이었고 데뷔한 후 딱 1년 후에 첫 프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칸에서의 지단은 너무나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스스로 몸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의 보르도 클럽의 감독은 로랑 크루비스로 교체가 되었는데 당시 칸의 지단은 마르세유와 강하게 연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루비스는 단념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르세유가 급하게 지단 영입에서 발을 빼면서 보르도가 고속작전에 들어갑니다. 1992년 보르도는 20살의 이 젊은 천재에게 100억에 가까운 통큰 투자를 감행합니다. 지단의 애칭인 지주를 처음 부른 이도 바로 이 보르도의 감독 로랑 크루비스였습니다. AS 칸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지단이지만 팀이 강등되면서 보르도로 이적합니다. 당시 71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 6골은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기 장악력과 미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18살 때부터 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고 머리숱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보르도로 이적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그의 팀상을 수상을 했고 동시에 국가대표 부름까지 받게 됩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1993년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불가리아에게 패하면서 탈락했고 후임 에메자케 감독은 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 선수들을 대거 기용합니다. 지단도 그중 한 명이었죠. 1994년 8월 17일 체코전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수 3명을 드리블로 돌파하고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에 추격골과 동점골을 모두 넣은 지단이었습니다. 이후 쿵푸킥 사건으로 인해서 칸토나가 맡고 있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프랑스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소속팀에선 95년 UEFA가 주최한 인터토토컵 초대 챔피언에 보르도를 올려놓았고 그 다음 해엔 보르도를 UEFA컵 결승에도 안착을 시킵니다. 비록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유럽의 많은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죠. 1996년 시즌 리그앙, 리그 베스트까지 싹쓸이하면서 유벤투스로 47억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1996년에 있었던 유로 96을 살펴봅시다. 지단은 분명 당시 가장 핫한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당했던 지단의 컨디션은 최악이었고 플레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머저케 감독은 그를 계속 기용했고 준결승전 체코와의 1전에서 패해 지단은 낙담에 빠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지단 축구 인생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 입단 초기 시절 지단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당시 유벤투스의 감독 리피는 4-3-3 전술을 운영했지만 지단을 3명의 공격 라인에 두지 않고 데시안과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한 것이었죠. 지단의 창의적이며 주도적 플레이메이킹이 힘들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당연히 지단의 포지션 논란은 이탈리아 언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피 감독은 개막 후 한 달 만에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면서 지단은 본래의 위치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절 지단, 데샹, 에드가 다비스라는 최강의 중원을 구성해 세리에 A 2년 연속 우승, 2년 연속 챔스 결승으로 팀을 이끕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7년에는 도르트문트에게, 1998년엔 레알에게 모두 패해 준우승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 대표팀은 지단을 중심으로 엠마누엘 푸띠, 리자라지, 조르카에프, 드사이, 티런과 함께 사기팀으로 성장을 합니다. 기바르시가 본선에서 부진하자 백업이던 티에리 앙리가 주전으로 발탁되었고 토너먼트에선 이둘의 출전 시간이 뒤집어집니다. 지단이 1998년 월드컵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남아공과 사우디를 대표하는데 패스 줄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우리가 특히 기억을 하는 것은 결승전 헤딩골이었습니다. 호나우두가 대회 MVP를 수상을 했지만 이 헤딩골로 프랑스는 월드컵 우승을, 지단은 결승전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됩니다. 전 세계의 마에스트로의 등장을 알릴 뿐만 아니라 8년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낸 프랑스의 부활을 동시에 알립니다.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와 지단은 유벤투스에서 에이스를 차지, 호나우두, 델피에로, 비에리 등과 함께 슈퍼스타가 즐비한 세리에 A에서 최고의 스타로 군림합니다. 1998년 슈케르와 호나우두를 물리치고 발롱도르까지 수상을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이어서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고 유로 2000에 참가합니다. 대표팀 한 명 한 명이 모두 최고의 선수로 다듬어진 프랑스는 지단을 필두로 대회 최고의 팀으로 부상합니다. 8강 스페인전 지단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4강으로 향했고 4강전 피구가 건재한 포르투갈마저 침몰시킵니다. 결승전 당대 최고의 원터치 패스를 하는 프란체스코 토티가 있었지만 결국 승리자는 프랑스였습니다. 지단은 MVP를 차지했고 더불어서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던 지단을 주목을 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당시 갈라티코 정책이 불어닥쳐 피구를 영입하면서 그 서막을 열었고 지단마저 980억에 품에 안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2000년 피파 올해의 선수 시상식장에서 레알 회장과 지단이 만났고 회장이 냅킨에 레알에 뛸 생각이 있는가 라는 말을 써 지단에게 전달, 지단은 예스라는 화답을 합니다. 2001년 지단이 기록한 이적료는 사상 최고의 몸값이었고 지단이 판 이 돈으로 유벤투스는 파르마에서 21살의 부폰을 당시 골키퍼 최고액인 671억에 데려옵니다. 첫 시즌부터 지단은 그토록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피구 지단이 함께한 갈라티코 군단은 결승에서 레버쿠젠을 만나게 되었죠. 레버쿠젠은 독일의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는 미하엘 발락이 있었고 팀은 리그 준우승, 컵대회 준우승 때문에 챔스 우승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지단은 역대급 골 장면인 발리슛골을 터뜨립니다. 골 장면이 너무나 그림같이 들어가 평소 무덤덤하던 지단이 골을 넣고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이 골로 레알은 창단 100주년이 된 해에 우승을 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단은 머리카락이 빠질수록 강해졌고 축구 팬들은 항상 그의 머리숱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한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의 평가단에서 김남일에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단은 본선 경기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연속 우승을 노렸던 지단과 프랑스는 개막 경기부터 패했고 결국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단은 조별 마지막 경기에 나와 부상이 덜 회복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활약을 펼칩니다. 2002년 레알은 당시 한일 월드컵으로 부활한 호나우두를 영입합니다. 호나우두, 라울 투톱에 지단 피구라는 유례없는 최강의 공격진을 편성했고 모두 이름에 걸맞는 활약들을 했습니다. 2002-2003 시즌 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챔스 또한 정복할 거라 내다보았지만 두 개의 심장이라는 네드베드의 유벤투스에게 패하면서 4강에서 탈락합니다.
마케렐레의 결장이 뼈아팠죠. 이런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단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개인 통산 3번째로 피파 올해 선수상을 가져갑니다. 1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불림해 동료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건 최고 레벨로 감히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습을 위한 긴 패스와 전개 속도, 측면 돌파 후 올려주는 크로스 정확도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드리블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볼이 발에 붙어 다니는 느낌을 줄 정도로 볼 키핑이 완벽했습니다. 평소엔 다소 느린 듯 보이지만 볼을 다룰 때는 순간 동작이 아주 민첩해지고 상대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창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2003년 레알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마케렐레가 레알을 떠나면서 중원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피구 지단을 비롯해서 공격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팀 안에서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었던 그의 공백이 생긴 것이었죠. 마케렐레가 떠나기 전까지 당시 레알 회장은 그의 가치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캄비아소가 마케렐레의 자리를 대신했으나 레알은 그의 리그 4위, 챔스 8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지단 입장에선 같은 프랑스 대표팀의 선수이자 친구를 잃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유로 2004에서 마지막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싶다는 지단의 마지막 불꽃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지단의 기량이 조금씩 깎여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강팀이고 우승 후보였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잉글랜드전 프리킥 동점골 앙리가 얻어낸 PK를 성공시키며 역전승에 크게 일조합니다. 조별리그 경기들에서 빛났지만 아쉽게도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그리스를 만나 일격을 맞고 8강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대표팀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쉬웠던 프랑스 여론은 복귀를 원했고 2006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비밀되던 조국을 위해서 전격 복귀를 발표합니다. 휘랑과 함께 복귀해 프랑스가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는 데 공헌했고 16강 토너먼트부터 엄청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16강 상대는 일찌감치 3승으로 온 스페인이었습니다. 선제골을 먹었지만 지단과 비에이라의 아드사커는 내리 3골을 만들어냈고 스페인은 박살납니다. 당시 라울이 지단의 은퇴 경기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도발하자 지단은 나의 은퇴 무대는 월드컵 결승전이다 라고 맞대응합니다. 8강에서 만난 것은 판타스틱 4, 호나우두 카카, 호나우지뉴, 아드리아노의 브라질이었습니다. 전 대회에 이어서 우승 배당 1위팀, 이름값에 비해서 본선에선 막상 큰 위력을 떨치진 못했어도 전 포지션에 걸쳐 스쿼드 자체는 매우 폭넓은 A급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단은 은퇴를 앞둔 선수라 도저히 믿기지 않은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브라질을 유린합니다. 우승 후보 1순위라고 불렸던 브라질이 경기력에 압도되어 무너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단의 어시스트로 앙리가 골을 넣었고 이 둘의 호흡으로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4강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격파하고 올라온 포르투갈을 만납니다. 피구와 지단의 마지막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승자는 지단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심각한 부진에 빠진 프랑스 대표팀으로 돌아와 예선을 통과시키고 결승까지 올려놓습니다. 2006 월드컵 결승전은 지단의 박치기가 너무나 화제가 돼서 이탈리아 우승 세레모니가 묻힐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 수비수 마테라치가 자꾸 옷을 잡아당기자 그렇게 유니폼이 가지고 싶으면 경기 끝나고 주마라고 응합니다. 그러자 마테라치가 유니폼보단 네 창녀 누이가 낫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해 지단은 박치기를 시전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겐 정말 안타까운 은퇴 경기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했고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알제리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영웅 지단을 퇴장시킨 마테라치에 대해서 영웅을 넘어뜨린 사탄의 자식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2006년 34살의 지단은 리그에서 9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프로 생활을 정리합니다. 노장이었지만 월드컵과 시즌 마지막까지 클래스는 죽지 않는다를 보여주었고 리그 마지막 홈경기엔 지단의 5번을 상징하는 카드 섹션으로 그의 마지막 경기를 팬들이 배웅했습니다. 감독으로 3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의 선수와 감독 모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지단. 동료 선수들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은 선수제나 감독 모두 같았고 경기의 흐름을 잇는 능력과 판단력도 그라운드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지휘자를 뜻하는 단어 마에스트로가 가장 어울리는 선수로 우린 지단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모두 2인자에 머물고 있지만 실력과 인성 모두 완벽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